당신은 분명 지난날 항상 나름대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딱히 의무를 저버린 것 같지도 않게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무언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의 20대 어느 날 뒤를 돌아보지만 당신은 지난날 얼마나 열심히 했던 당신이던 간에 많은 그저 그런 사람 중 한 명으로 결론 내려졌다. 20대 어느 날에 당신은 한여의 많은 그저 그런 사람 중 한 명이 되어 버렸다. 분명히 나에게도 어느 순간이 있었는데, 분명히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라는 순간이 있었는데, 내가 스스로 나의 미래 모습을 그리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20대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 나는 이 모습 그대로 굳어져 버렸다. 도대체 왜? 알 수가 없다. 내가 해왔던 모든 일이라고 여긴 것, 혹은 공부라고 여겼던 것, 다른 수많은 걸 견디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해온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인생에서 그것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인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혼란스럽다. 혹시라도 위와 같이 생각이 된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다. 그리고 죄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다. 사람들이 여러 번 당신을 덜어 열정이 부족하다며 추상적인 개념으로 판단을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어느 결과에 있던 초라하건 화려하건 돈이 없건 있건 열정 따위 추상적인 상념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당신에게 알려진 거의 모든 상념들이 전부 싸그리 모조리 전부 거짓말이다. 나는 열정이 부족해서, 쟤는 열정이 뛰어나서, 나는 끈기가 부족해서, 쟤는 끈기가 뛰어나서, 쟤는 열심이니까, 보통 후천적으로 극복하기 힘든 것을 극복하는 것을 보고 흔히 쓰이는 미사여구가 열정인데, 사실은 그것마저도 전부 거짓입니다. 그냥 뭉뚱그린 단어지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인도에서 불가촉천민 계급으로 태어난 빈민이 하루에 16시간씩 하수구에서 똥물을 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고 받는 보수의 금액은 하루 2,000원꼴, 하루에 16시간씩 똥물과 오물을 참아가며 일을 하는 이 인도인. 정말 열정이 대단하죠. 그런데 이 일은 모를 불가촉 천민인 인도인은 지금까지 그렇게 똥물을 퍼왔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평생 똥물을 풀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옆을 지나다니는 사람은 아, 저 사람 똥물 푸는 사람이네, 똥냄새 난다 하고 지나가고, 그런 열정의 왕인 이 인도 사람은 하루에 버는 2,000원으로 본인의 자식과 가족의 생계까지도, 그리고 본인 자식의 미래의 직업까지도 하루에 2,000원이라는 액수로 설계해야겠죠. 하루에 16시간씩 하수구에서 일을 하면서 말이죠. 정말 열정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리고 그 값을 임금으로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그런 고된 노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대단하지요. 당장 이 사람에게 열정상을 주고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하수구 속에서 똥 푸는 일을 하며 열정으로 빛나게 합시다. 20살 청년의 나이로부터 80살 노인이 될 때까지 평생 말이죠. 그리고 그 자손들 자식들까지도 똑같이 그렇게 열정을 불사지르도록 하루 2,000원만 임금으로 주면서 대대로 그렇게 살게 합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열정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열정이 뭔데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구슬땀 흘리는 장면만 몇 분 포커싱해서 방송에 내보내면 그때 잠깐 와 대단하다 하고 와 열정이다 하는 게 그게 열정입니까? 어린 학생들 강제로 교실에 묶어두고 밤 10시까지 남게 하면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게 하면 그게 열정입니까? 노량진 아침 현장을 촬영하면서 공시학원으로 물밀듯이 몰려가는 몇백 명의 청년들 취재하면서 방송 카메라로 내보내면 그게 열정인가요? 열정이 뭔데요? 이 글을 읽으시는 당신은 한 번이라도 열정을 정말 소유해 보셨나요? 아니면 열정이 있다는 사람을 보았나요? 아,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당장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TV에서 아니면 당장의 강남 바닥에서 포르쉐를 끌고 당신 옆을 훑고 비웃듯이 지나가는 재벌 2세를 보면서 당신은 열정이 있었던 그 시절이 자랑스러우신가요? 그리고 하루 2,000원을 16시간 일하고 받는 열정의 왕 인도인 노동자가 과연 하수구 밖에서 자신의 똥 묻은 모습을 보면서 곁눈질하고 걸어 지나치는 사람들 속에서 본인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까요? 여러분, 조금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열정이라는 개념과
열정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파생된 수많은 방송 매체 컨텐츠들, 그리고 강의들, 청춘 강해, 힐링, 잡다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거짓이면서 의선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정의하는 단어 중에서 열정이라는 단어는 정말이지 가장 극악하고 비열하고 야비한 단어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설명할 때 나쁘다, 착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따위보다 열정이 없다 따위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나쁜 방식입니다. 왜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하는 일의 총량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는 에너지도요. 그럼에도 지위부명예 등의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특히 한국에서는 그것을 열정 때문이었다고 포장하지요. 마치 열정이라는 능력치가 100이면 성공의 지수가 100, 열정이라는 능력치가 10이면 성공의 지수가 10인 것처럼요. 마치 열정 그 이외의 요소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 순간을 포장합니다. 실상 남이 판단하기에 열정이란 그 실체를 알고 나면 남에게 당하는 착취가 될 수 있고,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고, 비참함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느 젊은이가 자신의 꿈을 위하여 묵묵히 하는 일은 멋집니다. 아마 열정 하면 연상할 수 있는 내용 중 아주 이상적이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결과물이 안 좋다면요. 시간 낭비로 끝난다면요. 남 좋은 꼴만 보이고 끝맺은다면요. 그리고 그 안 좋은 결과의 모든 것은 넌 열정이 부족해 라며 그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고 믿었던 당신 본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다면요. 이 세상에 우리 사회는 마치 열정, 노력 등의 단어를 일본의 소년 만화처럼 한때 정말 못살고 선천적으로 장애와 같은 핸디캡을 타고 태어났는데 후천적으로 순전히 노력과 열정의 연금술로만 와우,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와우 정말 무지막지한 노력으로 모든 걸 극복하고 이겼다는 그런 식의 스토리를 세뇌하듯이 TV에 틀어줍니다. 마치 모든 나머지 능력치가 모두 1인데 열정이 100억 나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 1000이 악당을 물리친다는 식의 그런 스토리를 보여주지요. 그런데 실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것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훨씬 더 많은 요소들이 엉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능력의 제약이 사실 인생 전반에 걸쳐서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 부모님의 재산이 사실상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정작 선천적으로 타고나지 못한 선천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더 감정적이 되고 더 나락으로 빠질 거리가 많다는 점, 그리고 그 무슨 일을 마음먹던 절대로 계획대로 되는 일은 정말로 없다시피 하다는 점, 모든 것이 당신이 느끼는 그런 열정이라는 환상과 감정을 마치 5살짜리 꼬마애가 친구들과 골목길에서 뛰놀면서 조그만한 땅바닥에 일개미를 신발로 밟아 짓누르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방금 개미를 짓밟아 죽였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바로 골목길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던 일개미이고 이 세상이 언제라도 당신을 밟아 지식일 수 있는 그러면서도 무심한 5살짜리 꼬마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아마 소년 만화를 보면서 활짝 웃을 수 있었지만 언젠가 나도 저 소년 만화의 주인공처럼 내가 한번 마음만 먹으면 나의 이 불굴의 열정, 의지력, 능력치 1000만으로 모든 것이 상쇄될 것이라는 그런 환상 말이죠. 그런 철없는 환상으로 그런데 갈수록 하나하나 깨달을 겁니다. 애초에 나는 생각보다 준수하지 못하고 내가 강조하는 마지막 나의 자존심, 마지노선, 의지력, 열정, 노력이라는 능력치조차 1000만은커녕 13, 14 정도라는 사실을요. 그렇게 모든 실패와 좌절을 본인의 탓을 하고 위를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거 의지력이라는 능력치가 1000만이고 나는 13 정도라서 저 사람이랑 나랑 저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나는 어차피 의지력이 없으니까 적당히 이게 맞지 하면서 TV 프로에 나오는 화려한 생활을 하는 누군가와 초라한 자신의 처지를 순응하게 됩니다. 거짓말일 것 같지만 이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진짜 감정이며 실제로 일어나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요? 그런 사람들이 곧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은 당초에 아주 어렸을 시절 본인을 연상한 것은 슈퍼히어로이자 천재이자 인류사의 구원이지만
중학생 때쯤 현실적으로 판사나 변호사, 의사 등으로 꿈을 바꾸게 되고, 고등학생 때는 삼성맨, 공기업 사원 정도, 그러다가 대학생 때는 공무원 정도로 점점 드라마틱한 속도로 꿈을 하향 조정하게 되며, 종래에 자기 자신을 위안 삼는 것은 정말 우습게도 단지 자기 자신의 단계보다 한두 단계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며 위로받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오줌으로 몸을 씻으면서 당장 밑에 똥물로 샤워하는 사람을 보며 위안 삼게 되지요. 그것입니다. 결국에 종래의 사람은 일말의 연민도 없고 동정심도 없이 자기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에 급급해서 끝까지 야박하고 비열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 본인이 스스로에 대해서 꿈꾸던 가장 세고 가장 정의롭고 가장 멋진 그 미래는 상기시키지도 못하고 점점 추한 모습이 되지요. 단지 지금 초라한 모습이지만 내가 쟤보다는 나아?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된다는 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덜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열정론을 운운하는 것은 마치 힌두교에서 업보론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소위 상위 계층이라는 사람들은, 혹은 나이 먹은 기득권층들은 모든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뒤로 감추고 뭉뚱그린 추상적 개념 하나로 당신의 인생 전체를 훔치고도 모른 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애초에 자기 자신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된 동물이고, 이것은 과학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적으로 관리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진짜 원하는 바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내용은 절대로 추상적인 내용, 열정 따위 개념으로 포괄될 수 없고 정의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세세하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이유가 있습니다. 추상적이고 두루뭉실한 내용을 강조하는 사람은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훔치고 강탈하는 사람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의심 없이 따라가는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인생을 호구처럼 퍼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걸려들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속지 마세요. 세세하고 상세하고 구체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하십시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추상적이고 두루뭉실한 모든 것들을 벗겨버리고 찢어버리고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고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